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년에는 금리를 올리고 조만간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은 당초 예상처럼 비둘기파의 완화적인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이제는 한인 사회 정치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한인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경비원이 무단 침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부채 한도 조정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가주 곳곳에 또다시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80도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100도를 웃돌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내년도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은 11월쯤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 반째 제로 수준으로 동결된 금리를 내년쯤 조기 인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준은 2달 후인 11월부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들어갈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at could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The committee will consider that test and we'll also look at the broader environment at that time and make a decision whether to taper. 코로나 사태 이후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며 시장에 돈을 공급하던 연준이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We appear to have achieved more than significant progress,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So that part of the test is achieved in my view and in the view of many others. 연준은 올 연말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줄여 내년 중반엔 채권 매입 금액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자산 매입 축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흥다그룹의 파산 우려가 다소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이와 반대로 연말까지 7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오늘 도래하는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달러화 채권의 이자 990여억 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일단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겁니다. 신용평가사인 S&P는 헝다의 대출 규모가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의 0.3% 수준으로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 가능하다며 이번 사태가 중국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 증시는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총부채가 우리 돈 350조 원을 넘는 규모다 보니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당장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자로만 7억 달러, 우리 돈 8,3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지급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If things go frozen in the bond market and also in the home market, and that could be the Lehman moment because the turnover of other developers would be seriously affected as well. 헝다발 위기는 추석 연휴 휴장을 끝내고 오늘 개장하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나아가 중국 경제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인상 시기와 테이퍼링 시작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위원들의 주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흥다그룹 사태도 다소 진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338포인트, 1%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50포인트,
1.02%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인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 연방 의원들이 탄생한 이후 이제는 조직적인 후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 사회에 도움을 주는 친한파 정치인을 후원하고 한인 2세 등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 LA 한인 단체장들과 기업 인사들이 중심이 된 정치 후원 단체인 한인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중국계나 유대계처럼 정치 후원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대 커뮤니티들의 정치적 모임들 그런 거에 어떤 좀 모델을 삼아 가려고 하고 있죠. 그 후진들이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잘 후원해주고 밀어주자. 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간 정치적 다리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중국적이나 병역 문제 같은 이슈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도 전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연방 쪽은 이제 뭐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커넥션 같은 것들이 한국 정부에도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총 42명으로 연회비 $3,000씩 총 1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하기환 회장을 주축으로 에드워드 구와 서영석 전 LA 민주평통 회장,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배무한 한인축제재단 이사장 등이 회원에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며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 싶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이번에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 최근 들어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비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입니다. 300세대가 넘는 주민이 사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한인 어르신들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라티노 경비원이 한밤중에 한인 할머니 집을 무단 침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점이 많지요. 앞으로 경비가 너무 소홀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한인 입주자들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리업체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별도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소셜 워커 같은 것이 있으면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도와줄 텐데. 또 사건 발생 후 문제가 된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누군가 갑자기 침입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비는 원래 경비는 주민들의 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비가 무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 노인이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더구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도 관리업체가 자물쇠 등을 수리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몇 번 왔어요. 여기 직원 중에.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이냐 그러는데 어떻게 다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짝재기로 하나 남고. 한인 입주자들은 우선 서명운동을 벌여 시정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번 달 말쯤 소진되는 국가부채 한도를 조정하자는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면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가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다른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가부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다만 12월 3일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 예산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당의 대결 국면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제3차 추가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65세 이상
혹은 중증 환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고령층과 고위험군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허가 대상입니다. 의료 종사자 같이 코로나19에 자주 노출되는 일반인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FDA의 최종 허가로 미국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접종은 이번 주말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별도의 전문가 패널 회의를 거쳐 고위험군에 속하는 질병을 상세히 규정한 후 부스터샷 접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회의는 내일 오후 진행됩니다. 3차 부스터샷은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존슨앤존슨과 모더나도 FDA에 부스터샷 접종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약사 측에는 백신 기술을 공유하라는 압박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세계 백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을 위해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추가 지원을 약속한 5억 회분을 포함하면 미국이 기부하기로 약속한 백신은 모두 10억 8천만 회분이 됩니다. 백신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는 상황에 추가 접종을 추진하면서 거세진 백신 이기주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made and I'm keeping the promise that America will become the arsenal of vaccines, as were the arsenal for democracy during World War II. 미국은 백신 기부와 함께 제약사에게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합작 회사를 세워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는 여전히 기술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더 긴밀한 백신 협력을 위해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 곳곳이 100도를 웃돌았습니다. 인랜드 밸리 지역은 100도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도 수온주는 100도를 뛰어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부터는 80도대 초반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의 유해 인수식에 참석했습니다. 혼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노디, 안정송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와이 이민세대였던 두 지사는 자금을 모으며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하와이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던 인물입니다. 두 지사는 올 3.1절 건국훈장을 서원받았고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직접 훈장을 추서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해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추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3.1절 275명, 광복절 247명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인물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헌화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엔 한국전 참전 한미 양국군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수식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와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4개국 종전선언. 일단은 북한이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시점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콜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면서 참여국을 넓혔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선 참여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2018년 연설에선 관련국으로 남북미 3개국만 거론했는데 이번엔 중국을 포함한 겁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중국으로선 종전선언 참여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있는 만큼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진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오는 27일 유엔 연설에 관련 입장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책으로 외교를 제시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끝으로 사흘간의 뉴욕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곳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열리는 한국전 한미회 상호 인수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대형 메디케어 보험 회사인 클레버케어 헬스가 LA 한인타운에 커뮤니티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는 한방 치료가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한국어 서비스와 다양한 지역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We built it.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providing the best benefits for members, but also give them the Eastern medicine, and they're able to be, they can speak in their language to Clever Care Health Plan. We turned around and said, if people want to use acupuncture for their health care, then there should not be a barrier to that. So we came up with basically unlimited acupuncture. And if you look at other plans didn't cover those other services. So we said, we will. So we'll do cupping, we'll do reflexive massage, we'll do some of the other services. 한인이 설립한 클레버케어 헬스는 헐리우드 차병원 등 33개 주요 병원과 15,000개의 의료시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은행은 대출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을 특별히 선발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간의 스카우트 경쟁을 피하면서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첫 번째 한인은행이 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에 60유닛 아파트 개발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ELK 디벨롭먼트는 웨스턴과 팔가에 60유닛과 33대의 주차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서는 아파트를 개발한다며 6유닛은 저소득층에게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이 오는 30일 공식 개관합니다. 빌 크레이머 관장 겸 대표이사는 위셔와 페어팩스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은 영화 관련 전시장을 포함해 1000석 규모의 데이빗 개펜 극장과 288석의 테드만 극장, 식당, 편의시설 등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7일까지 개막을 축하하는 특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9세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 지사는 12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주 전역 120여 곳에 설치해 오는 23일부터 1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자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행된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으며 뉴욕 맨해튼의 프론토 피자 가게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3억 1,500만 달러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엘라베마 애비뉴 선상 엘라베마 컨비니언스 스토어 앞에 총기를 든 흑인 남성이 나타나 업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13살 소년 등 총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서양의 어업 전진기지인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
50년 만에 다시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출된 용암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용암이 서서히 수영장을 집어삼킵니다. 수영장 물이 끓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넘쳐납니다. 주택도 용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 일요일 폭발이 시작된 라팔마 섬 화산의 용암은 이제 주택들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포함해 지금까지 300여 건물이 용암의 뜨거운 불에 탔습니다. 용암이 도로에까지 흐르면서 곳곳이 막혀 주민들은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에는 시뻘건 불기둥이 300m 이상 치솟으면서 굉음까지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엘파소 등 4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섬 인구의 8분의 1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Estamos con nervios, estamos sacando lo más esencial, pues colchones, la nevera y un poquito así tener más que sea algo. 이 섬에선 지난 1971년에도 대규모 화산 폭발이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라팔마 섬은 안전하다며 멋진 쇼를 관광하러 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소녀상을 조롱했던 외국인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소녀상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외국인 남성 2명이 소녀상의 머리를 툭툭 치고 기념 촬영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지난 19일 밤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된 소녀상을 모욕하는 듯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상 속의 외국인 남성이 다시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니 소녀상을 향해서도 연신 허리를 숙였는데요. 소녀상의 의미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 사과한다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과 영상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무지에서 온 실수 같다, 반성하면 됐다고 사과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는 가운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례한 행동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녀상 옆에 그 의미를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질 정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만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 개발하던 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압력 넣어가지고 결국은 민간 개발로 전환시켰고, 그러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개발 이익이 예상했던 1,800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15년 당시에는 미분양에다가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요구하던 부동산 침체기인데 그 후에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엔 정치 쟁점화 시도이자 저질 정치라며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을 찾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주장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낙연 캠프는 특검과 국정조사엔 반대하지만 의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아마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 편취 사건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경제 철학을 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압박에 더해 이 지사와 당시 성남도시 개발공사 관계자 그리고 화천대유 소유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가 그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시장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취업준비생, 기업 모두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몇 차례 클릭하자 모니터 안에 가상 공간이 펼쳐집니다. 70여 개 기업이 하반기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를 연 겁니다. 아바타를 움직여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 인사 담당자와 1:1 화상 면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겠어요? MD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은 한자리에서 여러 기업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란 반응입니다. 현직자분들과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된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3D 기반의 메타버스 설명회장에선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광장에 여러 아바타가 모여 채용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온라인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채용 절차 자체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계속 올려주시면 오늘 또 혜택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한 채용 설명회도 열렸습니다. 모집 직무를 마치 상품처럼 판매한다는 컨셉인데 1,000명이 넘는 취준생이 몰렸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비수도권 인재 유치가 가능하고 MZ세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채용 문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사실상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돈 가뭄 사태도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비는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넘쳐나는 돈이 가격 인상을 이끌었던 시기도 끝나갑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경제로만 보면 이제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병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